게으른 투자가 성공한다.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주식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바입니다. 오늘은 25년 두 번째 주이고요.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카투는 25년 증시가 강세장이 될지 약세장이 될지 2년 연속 강세장이었으니까 보합으로 끝날지 이런 카툰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어제 나온 거죠. 고용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되면 좀 안 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PPI, CPI 이런데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와중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주요 뉴스로 이제 LA 화재, 그 다음에 역대급 독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박찬호 집도 타버렸다. 그리고 독감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양자컴, 젠슨 황이 양자컴은 한 15년,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양자컴이 특히나 아이온큐 이런 애들이 반토막이 났다. 자, 퍼플렉시티로 찾아본 일주일 동안의 세계 주요 뉴스를 좀 보면요. LA 대규모 산불 이런 게 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좀 잘 모르는 건데 얘가 이런 걸 찾아주더라고요. 중국에서 10기가비트 파이버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네이버로 잠깐 검색했지만 특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건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 독감, 코비드 19 이런 것들의 확산 방지 목적으로 재도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세계 증시가 조금 하락세, 세계 증시라고 해봐야 S&P 나스닥 살짝 하락. 그다음에 24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트럼프와 오바마가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이제 전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올해 25년 유망 업종 중에 AI, 조선, 엔터, 전력기기 이렇게 뽑아주셨죠. AI라고 하면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고 로봇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좀 될 것 같고요. 엔터는 저도 좀 괜찮게 보고, 조선은 계속 좋은 주도주고요. 전력기기, 원자력,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PMI가 저번 주에 있었죠. PMI도 좋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고용지수, 비농 고용지수가 우리가 예상을 164K를 예상을 했는데 256K가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 실업률은 4.2, 4.3 요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1로 낮춰졌죠. 이러니까 미국 경기는 매우 좋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증시는 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주 14일에 PPI가 있고 15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제 옆에서 건조기가 돌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자, 1월 10일 금요일자 우리 증시를 좀 보면요. 우리 증시는 조금 소폭 하락,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하락했지만 그동안에 좀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일주일 주봉 상태를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하려나, 이제 좀 추세가 좀 꺼지고 좀 상승할 수 있나 요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20선에 근접을 했고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꽤 많이 들어온 모습이 보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불씨가 좀, 제가 썸네일이라도 써놨지만
불씨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안 도와줍니다. 미국장이 좀 좋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으니까 또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우리의 삼성전자를 보면 55,300원 꽤 낮은 위치에 있죠. 이번 주는 좀 상승을 하다가 좀 다시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조금은 내려왔지만 이 박스권 안에 아직은 갇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은 사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저번 주죠 50.45라는 굉장히 낮은 보유율에서 지금 50.56이라고 하는 조금은 상승된 보유율을 조금은 나타내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PBR이 그래서 약 1배를 넘어서는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상승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일단 바닥권인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저희 지금 자바에서는 여기서 짝수 매매, 귀화과거 매매법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자,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시가총액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PBR이 0.08로 살짝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PER은 13.31. 아직 PBR도 그렇고 PER도 약간은 하방이긴 하지만 좀 불씨가 돼서 상승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면 니케이는 금요일장이 좀 빠졌고 상해가 좀 많이 빠졌고 항생도 좀 빠졌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니케이는 아직 50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20선을 좀 깨고 내려오는 모양이라 좀 상승 추세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환율이 7.3을 넘어서는 형태, 지금 5년치를 봐도 환율 방어 안 하나 이런 생각, 우리가 이러다가 이제 계속 하락하는 그런 증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중국이 내수를 위해서 환율을 좀 포기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죠 뭐. 자, 다우, 나스닥, S&P를 좀 보면 다우가 1.63 빠졌고요. 나스닥도 1.63 빠졌네요. S&P도 1.54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온통 파랗죠. 아니 빨갛죠. 다 하락했다. 뭐 일라이릴리, 메타, 월마트, 코스트코, 홈디포 이런 정도가, 또 CVX, 쉐브론이죠. 요런 정도만 좀 상승한 게 눈에 좀 보입니다. 일단 캔들을 좀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0선을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꺾였나 싶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7%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P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약 거의 5%, 나스닥도 거의 5% 이런 정도 되는데 20선을 버텨줄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또 하락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5%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전략 같은 것들을 꾸려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 S&P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게 될 거고, 우리가 보통 DD 5% 이상을 넘어서면 5%보다 더 큰 상태가 되면 전략 자체를 꾸리는데 시작해봐도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는 아니어도요.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오전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봉이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 약간의 조정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가 깨졌다, 뭐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뭐 범죄 수익으로 걷어들인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트럼프 취임일이 20일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20일 이후 어떻게 될지, 물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겠다. 금 현물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이게 좀 횡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승을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금 현물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금은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국내 금 역시 고점 근처에 다다르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횡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환율은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시 또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말 1500을 찍으러 가려고 하는 듯하다. 역시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시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정상적일 것 같긴 한데 달러 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WTI도 상승을 하고 있죠. 제가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유가가 왜 갑자기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다 상승합니다.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상승 중이죠. 얘도 거의 5% 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4.761%까지 상승.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10bp 상승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겠죠. 2년물인지 10년물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거의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은 4.38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극심한 공포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20 미치긴 하지만 19.54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빅스의 형태가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이렇게 점으로 뛰는 게 아니라 좀 울컥울컥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V코스피는 금요일장에 좀 조용했는데 아마 다음 주는 V코스피도 조금은 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건 잘못 써진 겁니다. 여기 19죠. 29일 리가 없다. 그죠? 19.90 맞습니다. 자, 구리 광산 선물을 보면 구리 광산은 좀 정체이긴 하지만 선물이 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좀 불안감을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구리 선물이 뛴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관련주들은 좀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방적인 증시 상황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자, 시장 지표,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섹터의 DD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최고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기록을 안 해놨지만 거의 섹터의 DD가 거의 20%, 25%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250, 300 이 정도가 최고치라고 봤을 때 한 150, 허정무이랑 비슷한 허정무이는 아니겠군요. 그래요. 배당 성장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본다면 섹터 역시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죠. 아직 매수할 만한, 리밸런싱 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파이, 코스피 추세지표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을 액티브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까 봤겠지만 스파이의 DD가 거의 5% 가까이 다가왔고요. 코스피는 14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BA 공격형을 보면 지금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HA 역시 지금은 주식을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듀얼 모멘텀에서는 그래도 스파이, QQQ, 골드가 그나마 낫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치를 보면 지금 금 좀 좋고 코스피 좀 좋았고요. 나머지는 다 좋지 않았죠. 그리고 섹터를 봐도 에너지가 조금 이번 주에 좋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에 특별히 좋은 게 없어요. 에너지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요일날 이 영상을 찍어볼까 했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방문을 하는 바람에 수원에 가게 됐었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 이 영상은 뭐냐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엑슨모빌, 티커는 XOM, 그 다음 쉐브론, 티커는 CVX, 그 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티커가 OXY, 그 다음에 세니어 에너지,
LNG죠. 이건 이제 천연가스도 하는 옥시덴탈. 그다음 나머지는 뭐 정유, 원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각 주봉을 보면 이 친구들 중에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봤을 때 어떤 친구를 한번 제가 모아가 볼까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좀 나타납니다. 차트 모양만 보면 세레에너지 굉장히 좋죠. 지금 단계선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엑슨모빌 그다음에 쉐브론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살짝 가지게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이죠. 이게 수요일 8일 1월 8일 수요일 차트 모양이라는 거, 그때까지 차트 모양. 옥시덴탈도 역시 조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의외로 많이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네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XL이라는 어떤 ETF, 에너지 ETF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에너지 ETF 역시 앞에 봤던 그렇죠. 엑스모빌이나 쉐브론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배당은 그럼 어떻게 되나? 1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자체는 쉐브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냥 ETF를 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ETF를 하는 것도 크게 먹을 수는 없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정적인 배당 이런 걸 생각한다면 ETF도 괜찮고 뭘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쉐브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겠죠. 그래서 투자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투자 성과를 좀 보면 제 전략 자산은 3.37로 뭐 저번 주보다는 상승을 했죠. 지금 미국 주식 스파이 QQQ 다이아가 전부 다 음수로 바뀌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냅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장을 따라가야지만 되는, 이겨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해외 계좌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뭐 해외 계좌가 좀 굉장히 파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계좌는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다. 그리고 보시면 제 전략 계좌 역시 코스피에 좀 뒤처지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YTD 차트를 좀 보면 비트코인 좀 떨어졌고 금융 투자가 좀 하락했고요. 전략 자산은 좀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1월 11일 종목 수익과 계좌의 YTD를 살펴보면 일단은 미국 빅세븐 같은 경우에 계좌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렸고, 일본 TLT가 굉장히 심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채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올해 좀 밀고 싶은 심플82는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QQQ를 이제 리밸런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최고점 대비 한 5% 이상 빠지기 때문에 QQQ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10% 정도, 최고점 대 10% 정도 빠졌을 때 QQQ를 매집하고 싶어서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데, 이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트에 대한 거는 꽤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종목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탐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긴 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리거티 컴퓨터 엄청나게 맞았죠. 약간의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 거지 허천나게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중에 쉐브론을 CVX를 투입을 해서 탐욕 계좌에 매수를 해보고 있다. HA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률이 나온 거지만 쉽게 말하면 보유 수량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앞서 봤던 지표에서 HA든 BAA든 주식을 당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국내 계좌는 나름 괜찮습니다. 개별 종목을 하는 이런 계좌들이 조금은 ETF를 하는 계좌들보다는 좀 낫다. 지금 탐욕에서 지금 여기서도 뚫겨 맞은 게 엑스게이트, 얘도 물을 좀 타서 이 모양이지 양자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